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한 잡지식으로 영상 올리고 있는 닉네임 강밀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번에 올릴 정도로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AD, 윈도우 서버를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서버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AD라는 곳에 클라이언트를 가입시키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액티브 디렉토리 AD, AD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의 약자로 같은 망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서버 컴퓨터가 있고요. 그 서버 컴퓨터가 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을 컨트롤하고, 그 컴퓨터들 뿐만 아니라 뭐 프린터라던가 그 컴퓨터에 붙는 기타 장비들 그런 거를 컨트롤하고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 회사에 AD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윈도우 서버 2012로 해서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위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 2012, 얘가 AD의 DC 도메인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뭐 프린터 1, 프린터 2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요 AD, DC 하나가 이 컴퓨터들하고 프린터를 모두 컨트롤하는 강력한 기능인데, 회사 내에서 이제 보안이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USB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USB 사용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AD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컴퓨터 1, 2, 3, 4, 5, 6, 7, 8 그냥 쭉 직접 가서 설정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컴퓨터 1에 가서 안 되게 하고 2에 가서 안 되게 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업무에도 방해될 거고, 결국 시간 낭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건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곳, 뭐 일반 제조업이나 그냥 중소기업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이상에서는 웬만하면 AD를 구성하고 있고, 그 AD 구성하는 걸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버추얼박스 설치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2 또는 뭐 2008 ISO 파일 필요하시고, 그리고 윈도우 7 필요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를 한번 켜볼게요. 예전에 올렸던 거는 다 지워버렸고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보면은 저희 윈도우 서버는 32비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64비트로 사용할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64비트가 없어요. 64비트를 설치할 수가 없고, 뭐 다른 거 봐도 다 32비트예요. 요게 이유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상화, 뭐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근데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을 건데, 요즘에 영상에 다른 게 틀어져 버렸네. 인텔 가상화. 네, 여기 있네요. 인텔 가상화 기술,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VT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바이오스에서 설정하는 건데,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버추얼 머신에서 64비트 기능을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저희 일단 요거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부분은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바이오스 진입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바이오스 진입할 때 이 화면에서 F2 또는 델 키를 눌러주시면은 따다다닥 눌러줄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이 화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수스도 뭐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수스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고급 모드를 입력해 줍니다. 진입해 주실게요. 여기서 진입해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급 모드, 뭐 CPU 구성, CPU 쪽이 많을 거예요. CPU 쪽 들어가서 인텔 가상화 기술 있죠.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네,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 역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는 추가 하드웨어 역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가게 해주겠습니다. 변경 후 저장, 재시작. 예스 해주시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다시 켜질 거고, 다시 켜지면은 저희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한번 보면 되겠죠? 버추얼 머신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64비트가 올라오는지, 이제 자원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네,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추얼 머신을 한번 켜볼게요. 아까 전에는 없었죠, 64비트가. 전체적으로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다른 것도 좀 봐볼게요. 리눅스 64비트, 뭐 32비트 다 있고요.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을 켜줘야지만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2012 R2 라고 해줄게요. 여기서 2012가 없네. 2008 버전도 있으니까 2008로 하겠습니다. 2010이나 2008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2012에서는 이제 버추얼 쪽이 좀 더 나왔고 그런 게 조금 다를 뿐이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은 충분히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줄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폴더를 잡아주고 개인 그 프로필에 남기지 마세요. 나중에 사용자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변경이 돼 버리니까 상당히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소 잡아줘야겠죠. CD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윈도우 2008 R2 제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예요. 이거를 넣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서버라고 뭐 크게 설치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음 눌러주고, 뭐 설치할 때 그닥 다른 게 없고, 이제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서버로서 서비스를 설치하고 역할을 설치하고 기능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똑같잖아요. 화면은 그냥 이게 단순히 2008 윈도우 2010이 있고 윈도우 7이 있고 윈도우 2008이 있는 거라고, 그냥 종류만 다르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만 다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서버 코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서버 코어를 설치하시면은 명령어로만 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뭐 cd dir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가 명령어만 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명령어 치는 거 하지 말고, 네, 스탠다드는 좀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 정도로. 요게 엔터프라이즈면 될 것 같아요.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아래로 내려갈수면 더 많이 있고, 근데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전체 설치해 줄게요. 서버 코어 설치하시면 안 돼요. 네, 동의하면 해주시고요. 고급으로 들어가서 그냥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쓸게요. 그냥 다음 해주세요. 요거 설치되는 과정은 제가 스킵을 할 거고, 대신 이거 설치하는 과정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 서버라고 하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관계가 있어서, 서버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에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서버에서,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게임 서버라고 하잖아요. 뭐 인터넷 서버, 네트워크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곳에 내가 접근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고요. 뭐 네이버나 구글, 뭐 다음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해서 뭐 메이플, 뭐 리니지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서버를, 우리가 시야를 좀 바꿔봐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저희 서버 설치하는 거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고 지금 설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깐 거는 윈도우 2008이고요. 윈도우 2008에서 저희가 먼저는 AD,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DNS를 먼저 세팅하고, 이것을 차근차근 이용해 가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 AD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는 게, 모든 컴퓨터들을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전전 영상쯤에서 만우절에 올린 건데요. 만우절에 올린 영상 보시면은 배치 파일로 컴퓨터를 끄는 장난을 한번 쳤었어요.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컴퓨터들에게 이 서버가 뿌려줄 수도 있어요. 너 5분 뒤에 컴퓨터 꺼져. 로그인하고 5분 뒤에 컴퓨터 꺼져. 또는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각자의 업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로그인하고, 보통 뭐 업무 시간 8시간 치면은 뭐 9시간 정도 로그인하고 9시간 이후에는 컴퓨터가 꺼져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고 갔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꺼줘야 되잖아요. 일반 컴퓨터는 서버랑 다르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와 컴퓨터가 나눠져 있는 거고.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금방 될 줄 알고 영상을 돌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막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그 자막도 이제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넣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 서버가 다 올라왔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고요. 처음으로 로그인 하기 전에 사용자 암호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암호로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암호로 제공된 값이 길이, 복잡도나 이전 기록에 같은 도메인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서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암호를 만드는데도 힘들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그 암호의 복잡도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리고 암호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기록도 있고, 뭐 이전에 쓰던 암호하고 동일하게 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뭐 강밀봉 12 샵, 강밀봉 12 샵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냥 본인 이메일, 게임 계정 만드는 비밀번호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요즘에 모든 웹들이 다 암호의 복잡성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가시면은 무리 없이 될 거예요. 비밀번호는 강밀봉 12 샵입니다. 뭐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은 알아서 만드세요. 본인 성명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켜졌어요. 생각보다 좀 심플하죠? 윈도우 서버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진 않아요. 그냥 일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초기 구상 작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보지 않고 일단 내려줄게요. 서버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버라는 거는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기능을 제공해요. 너 이런 서비스 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기능은 뭘까 보면은 결국 이 서버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거예요. 분류를 하면은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는 것, 기능은 서버 자신이 본인이 추가하고 제거하면서 본인 자신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는 어디 있냐? 역할에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에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줄게요. 여기 보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도메인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추가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필요한 추가 기능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DNS가 필요해요. DNS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건데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이 필요해요. DNS가 그 도메인 이름을 알려줘야지만 얘가 IP를 알지 않아도 얘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를 그냥 진행하려고 하면은 도메인을 설치하라고 할 거예요. DNS를. 여기 도메인 서비스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 다음 갈게요.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추가 기능 필요하다고 했죠. 설치해 줍니다. 지금 작업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 여러 가지가 계속 섞여서 정신 없으시겠지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서버가 하는 역할이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의 DC 도메인 컨트롤러예요. DC 인사이드 아니고 도메인 컨트롤러.
네, 중간에 한번 점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뭐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떴죠? 닫기를 눌러줄게요. 설치됐어요. 근데 뭔가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일단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능만 내가 추가를 해놓은 거고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를 해주고 세팅을 해줘야 되죠. DC 프로모 라고 쳐주면은 도메인 서비스 설치 마법사 시작이에요. 고급 모드 설치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눌러줄게요. 기존 포리스트, 새 포리스트. 이 포리스타라는 게 AD 하나의 집합, 뭐 컴퓨터랑 이런 것들은 나무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는 기존 포리스트, 뭔가 하나 있는 서버에 덧붙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서버를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 포리스트 아니라 새 포리스트의 새 도메인 만들기로 진행할게요.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 요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도메인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slook 보면은 우리는 도메인을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이라는 것도 도메인이고 구글닷컴도 도메인입니다. 보시면은 네이버를 쳤을 때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우리가 항상 치고 있는 www.naver.com은 125.209.22.141입니다. 뭔 헛소리냐. 네이버가 뭔 그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125.209.22.141 치면 네이버가 나오죠. 뭐 다 네이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DNS라는 게 있는데 DNS라는 거는 방금 전에 뭐 125.209.22.141을 네이버로 바꿔주고 네이버를 이 네이버라는 주소는 125.209.22.141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치환해주는 거. 사람은 문자를 외우기는 쉽지만 그 숫자를 외우고 다니지는 못해요. 여러분 125.209.22.141 외우고 다닐 수 있어요? 못 외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도메인이 있는 거고 도메인의 실질적인 주소는 이겁니다. 125.209. IP 어드레스라고도 해요. 이렇게도 말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도메인의 내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밀봉.co.kr 갈게요. 밀봉.co.kr 제가 만드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주소는 밀봉.co.kr입니다. 다음을 해줄게요. 이 이미 사용 중인 거는 저희 같은 네트워크 때 이 밀봉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얘가 밀봉 맞는 건지 제가 밀봉이 맞는 건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포리스트 기능 수준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작정 높이면 안 돼요. 본인에 맞는 포리스트 수준을 맞춰줘야지 다시 내려가기도 힘들고요. 내려가도 따로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 포리스트 기능 수준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낮추는 이유는 원래 있던 거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기존 포리스트에 편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2008이야.
근데 2000 포리스 기능 수준을 갖고 있는 애가 나한테 합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 수준은 본인이 잘 생각해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고요. 이렇게 다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던 DNS 알아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DNS 이름 만들었고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우리는 버추얼 머신에 그냥 테스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원래 서버는 기본적으로 IP를 고정시켜 줘야 돼요. IP를 고정시켜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IP가 언제든 변해도 돼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너 여기 접근해서 나의 서비스를 이용해,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는 IP가 언제든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서버 같은 경우는 IP가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125.20.22.141이 아니라 갑자기 뭐 183.100.888, 888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얘네도 못 찾아가요. 얘네도 못 찾아가고 여러분도 못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고정 IP를 사용해 줘야 한다. 서버는 고정 IP를 사용해 줘야 되고, 다만 이게 클라이언트까지는 굳이 고정 I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뭐 웹서비스 하나쯤 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도메인 DNS 서버 해주고요. 여기서 물어봐요.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그래서 정적인 IP 주소를 할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DHCP는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애예요. 얘가 지금은 그러면 IP를 뭘 갖고 있냐 보면은 10.0.2.15 요거를 아예 고정으로 해줄게요. 10.0.2.15 그리고 들어가 줍니다. 여기 들어가서 IP를 바꿔줄게요. 보시면은 다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10.0.2.2.15 서브넷 마스크는 보통 25, 25, 25, 255, 255, 255에 0 많이 합니다. 이거는 C 클래스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뭐냐?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다 알려줘요. 10.0.2.2 10.0.2.2 그리고 DNS는 설정해주지 않을게요. 왜냐? 얘가 DNS가 되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을 다시 눌러주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다음 암호를 또 바꿔줘야 돼요. 왜냐? 기존에는 혼자 그냥 스탠드얼론한 혼자 있는 서버였다면은 이제는 자기 밑에 애들을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보스 같은 그런 애가 돼요. 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애가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 말고 다른 거를 써달라. 하지만 저는 그대로 쓸게요. 강밀봉 12 샵 강밀봉 12 샵 귀찮습니다. 그냥 쓸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완료시 다시 시작 세팅 해주시고, 기다렸다가 키면은 이제 도메인이 모두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잠깐 스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이 됐거든요. 다 세팅이 됐고,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비밀번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에 붙었어요. 밀봉. 도메인이 밀봉이고 그 안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이다.
라는 겁니다. 강밀봉 1, 2샵 쳐주고 들어갈게요. 환영합니다가 뜨고 이제 뭐 여러가지 뜹니다. 막 바탕화면 준비 중이고 뭐 막 뜰 거예요. 왜냐?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까지 서버와는 전혀 다른 서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네, 외부하고 이거는 이제 외부 쪽 DNS 서버고요. 보통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는 저는 이쪽으로 핑을 쳐봐요. 그래서 성공되면은 이제 핑이 나가고 있는 거고 인터넷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할이 추가됐고, 추가된 역할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들어가 봅니다. 밀봉.co.kr 이거는 뭐 아무거나 만들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요 컴퓨터는 지금 이 서버예요. 보시면은 컴퓨터 이름이 윈 뭐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컴퓨터가 생기고 요 뭐 DC 유형은 글로벌 컨트롤러 제일 큰 겁니다. 제일 높은 애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저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까지는 굳이 소개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서버 짠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입을 시켜야 돼요. 회사원들을. 밀봉 컴퍼니 보통 이제 영어로 써주는 게 좋아요. 봉컴 work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줬습니다. 회사라고 칠게요. 이거를 이 안에 이제 IT 부서도 있고 이 안에 뭐 세일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만들진 않을게요. IT 부서에 강밀봉 씨 있고요. 이름은 이렇게 하되 꼭 영어로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한글로 써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밀봉 강 해주고 비밀번호는 2 한번 해볼게요.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최소화의 암호 길이, 최소의 복잡도를 갖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생성 자체가. 강밀봉 1, 2, 강밀봉 1, 2로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특수문자까지 들어가야 되나봐요. 샵. 그리고 다음 해줍니다. 강밀봉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강밀봉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할 컴퓨터를 가입시켜줘야 되겠죠? 그 가입시키는 영상은 제가 다음 편에 바로 나눠서 만들어 드릴게요.